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윤리위의 내용을 윤리위의 이 가처분 을 인용한 이 법원의 판결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저는 황당했던 게 이미 페이스북에 공개되어 있던 건데 그걸 가져와서 게시한 게 뭐가 문제냐라는 그런 내용이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제 SNS에 제 자녀의 얼굴을 올려놓으면은 게시를 하면은 그걸 누가 퍼가서 뭔가 하이에나들한테 먹잇감 주듯이 옛다 김효은 딸이다 니네 악플 달아라 그러고 악플 1500개 달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우리나라 맞는가. 그렇게 PC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인권이 어떻고 하는데 어쩌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고 이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오히려 응원을 하는 그 가해자를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판사님도 어딘가 아들, 딸 사진 올려놓을 거잖아요. 네. 뭐 페이스북이든 카카오톡이든 네. 인스타그램이든. 그럼 그걸 유명인이, 공인이, 정치인이 퍼가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했다고 이거 그 판사 자녀들이래요. 자녀들도 보는데 이런 판결해도 돼요. 해서 그 얼굴에 알려지고 악플이 달리고 하면 네가 페북에 이미 공개해 놓은 거잖아.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가 되는 거냐고요. 자기 일이었으면 이렇게 판결했겠냐고요. 입에 거품 불고 덤볐지. 그렇지. 당장 이번에 가처분 그 판사 뭐 자녀를 이렇게 했으면 아마 난리 났을 건데 진짜 웃긴 거는 사실 정당마다 다 나름대로 원칙과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에 법원의 이 손길은 되도록이면은 좀 적게 미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 아니면 이게 간섭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 당의 윤리 기준이 이렇다는데 왜 니네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이게 도저히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댓글에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악플이 없었다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거 너무 황당했던 게 예를 들어 우리의 뭐 자녀의 얼굴을 그렇게 가져와서 밑에 악플이 달렸다. 그러면은 그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욕을 내 사진 밑에 달았어요. 1500개를. 그럼 이 아이가 악플의 피해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나요, 법원이? 가족입니다. 정말 이해 안 가는 판단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징계 통보 절차가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데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게 된 것도 이걸 서면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안 받겠다고 하니까 텔레그램으로 보낸 거고 그거를 받았다라는 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징계 통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가처분을 거는 거야 인용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냈고 그거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통보를 받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통보는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봤을 때 와,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의 이 자체적 판단까지도 법원이 간섭, 개입을 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참고로 저 이진수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방미통일 법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굉장히 좀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고 이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헌재에 낸 건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100일 이상 이거를 처리 안 해줘가지고 결국 그냥 포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주 빛의 속도로 그냥 가처분 신청 인용한 거 보면 여기에 무슨 의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이요. 지금 모든 판결 같은 걸 뭘 보나 진짜 정권이 뭐 그냥 이렇게 찌르면 그냥 무조건 으악 하는 그런 수준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이 가처분도 아마 그 연장선장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됩니다. 저는. 제가 걱정하는 건 민주당이 이번에 대법관을 대거 늘리는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대법관이 26명이 되는데 그중에 22명을 이재명이 임명한대요. 완전 베네수엘라 시즌2인데 그러니까 판사들이 나 혹시 이재명한테 딸랑딸랑하고 국민의힘 불리하게 하면 나도 그 22명에 낄 수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사법부 장악과 사법부 길들이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이 대법관으로 올라가는 패스트 트랙을 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판결을 앞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면은 이거는 정말 피해자는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혹은 국민들 전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후 배현진 의원의 태도도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본인이 무슨 개선 장군인 것처럼 나는 한동훈과 함께 또 부산 간다. 장동혁 100배 사죄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가처분 판결문에도요. 네. 배현진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과하고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그 아동 가족들을 찾아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한동훈이 뭐 상식적인 얘기라고 뭐 판결이라고 뭐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 반대하던 뭐 따까리들도 뭐 상식의 승리다 뭐 이렇게 있는데 난 정말 궁금한 게 왜 한동훈은 왜 가처분 신청 안 해? 그러니까. 나 그게 너무 궁금해. 왜 안 할까? 배현진도 이겼는데 가처분 그러니까, 하지 왜? 그러니까 상식에 적용되는 사회면 해야지. 당연히 니들 상식이 맞다면. 근데 왜안 못하는 하는 이유 거야? 다 아시죠? 알죠. 법원에서 당연히 IP 알지. 깔까봐. 네. 야, 근데 우리가 진짜 어쨌든 당내 문제를 저는 아까든 뭐 수사나 뭐 법원의 판결로 가져가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이참에 그냥 이렇게 된 김에 한동훈도 단계 게시판 그거 경찰 수사 한번 의뢰하면 어떨까요? 진짜 우리가 빨리 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이요. 네. 경찰 협조 공문에 이제 호응해서 네. 한동훈 단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오. 지난달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경찰 수사 결과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네. 그러니까 수사 협조해라. 수사로 밝히자라고 대안과 미래에서 요구했던 거거든요. 오, 그래서 그동안은 당의 일을 그래도 경찰한테 어떻게 맡기냐라면서 자료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네. 단독 보도가 떴죠. 경찰에 단계 정보를 보낸 것 같다. 이게 한동훈 출마 흠집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라 하는데 아니 진실을 밝히겠다는데 그럼 그쪽에서 요구한 거라며. 너네도 대안하면. 억울하다며. 너네도 뭐 조작 당무감사라며. 그러면 경찰에 IP 정보나 이런 걸 내서 조작인지 아닌지 진짜 억울한지 아닌지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조작이라면 오히려 이것은 흠집이 아니라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달게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주변에 이제까지 왜 그러면 경찰 수사를 못하게 된 겁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거든요. 내부에서. 그랬더니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굳이 경찰 수사까지 해가면서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이게 과연 우리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은 그래도 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응수할 수는 없다. 그래도 좀 우리가 당원 동지라는 그런 생각 안에서 좀 참고 그래도 감싸주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까지 왔으니 결국에는 그냥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단계 정보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묵묵히 있었던 것을 뭔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팩트는 그래도 같은 당원 동지끼리 이렇게는 가지 말자 하고 참고 있었고요. 이제는 그냥 단계 정보를 경찰 측에 제공을 한 겁니다. 교수님 이 경찰 조사 결과 속도를 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야말로 그 상식 좋아하는 저분들한테 정말 상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경찰 쪽에서 계속 공문을 보내서 한 거다. 그리고 한동훈 죽이기가 출마 흠집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이 지금 대구에도 간보고 부산에도 간보고 있다가 이 문화일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화들짝. 저는 이제 뚜들짝. 네. 그러니까 뚜껑이 화들짝 했을 것 같은데. 그 이러다가 쫄아가지고, 야, 이거 수사 결과 나오면 나 출마하고 나발이고 완전히 한국 떠야 되는데 하면서, 빨리 미국으로 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동훈이 좀 그만 괴롭혀. 머리 빠져. 그만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해야 되나요? 아니, 하는 소리. 수사하지 말까요? 아니, 이제 일종의 그 한빠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네. 사실 한빠들도 알아. 진실을 알아, 그거를. 근데 말을 안 한 거지. 진짜 모르는 것 같던데요. 아, 진짜. 네, 제가 저희 동네에 한 분 계셔가지고 네네. 앉아서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네.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너무 억울해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가족들이 신문 사설 스크랩 몇 개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한 사람 못 죽여서 안달이냐라고 하는데 제가 말문이 막혀서 도대체 IP와 이 모든 것들에서 몇 건인지에 대해서 이걸 다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디서부터 진도를 다시 나가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은 그냥 그렇군요 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추운 날 나와가지고 응원을 하고 하신 분들이에요. 보면은 버스 제가 타고 지지자들이 안다는 건 뭔 얘기냐면 그 머리카락 얘기였어요. 머리카락. 그건 아마 쟤네들도 알아. 그리고 그동안 뭐 가발이라는 그런 얘기가 겁나 많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한 적이 없어. 왜 그럴까? 그런 거죠.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외모 갖고 안 그러려는 사람이 아닌데 이미 상식이 무너진 집단한테 우리가 왜 상식을 지켜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삭발 한번 해봐. 네. 한동훈이 또 졌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수많은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힘들어하니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대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때 아니 우리 정부인데 뭐하냐 네. 이런 거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보세요. 이재명은 민주당 정부 딱 잡으니까 다 공소 취소하라는 압박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소 포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돈봉투니 뭐니 이런 것들도. 네. 대장동도. 근데 한동훈이 눈 하나 끔쩍 안 하고 그걸 안 해줬어. 안 해준 게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랑 토론하는데 지 좀 기분 나쁘다고 그때 청탁했잖아요. 맞아요. 이걸 마치 개인의 부탁처럼 둔갑시켜서 한번 난리가 났는데 결국 이게 무혐의가 났습니다. 이건 청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은 대변인 이거? 네, 우선 저는 이 문제가 됐던 발언이 전당대회 때 나왔다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다 당원 동지라고 하잖아요. 네. 동료 시민만 있고 당원 동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지. 그거를 전당대회에서 뒷얘기로도 이거를 사실 꺼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당시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던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우리 근데 왜 기대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 대장동 다 파헤치라고 대북송금 다 파헤치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재명 문재인 다 감옥 보낼 줄 알았던 거죠. 그거 안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나경원 의원님이 말도 안 되는 별명으로 되게 고통받았던 거 아시죠? 맞아요. 민주당에서 쓴 그 빠루를 이게 증거물입니다 했던 거 가지고 이거를 네. 나빠루라고 붙여가지고 얼마나 소리돌림 당했습니까? 지들이 갖고 온 건데 민주당이 그러니까. 갖고 온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는 우리 당에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이 씌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빨리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한 걸 가지고 청탁했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전 당원들이 보는 데 앞에서 사람을 망신을 줘도 그러니까. 유분수지 이걸 정말 공공장소에서 얘기했다는 거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선을 넘은 겁니다. 그건 법무장관으로 당연히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이제 그 자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국힘 의원들 다 뭐 얘기를 갖고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이제 까발려서 나경원을 부당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 진짜 스킬이 정말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이 청탁, 이거 청탁도 아니지만 이걸 청탁이라 친다면 이거는 현 정권에서 벌어지는 진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공소 취소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좀 짚어주면. 네, 그리고 이거 무혐의 났다고 하면요.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게, 그럼 그 당시에 이 패스트트랙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저한테 정탕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경원 의원님이 그 당시에 피해를 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럼 수사를 받은 여기에 거잖아요, 대해서 어쨌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나도 나지만 이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고생한 우리 당의 동료와 보좌진들에게 사과해라 한동훈. 왜냐하면 이 당연한 공소 취소 요구를 개인 청탁으로 변질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한동훈이 사과할 리는 없고 이걸 또 무시하고 쌩까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패스트트랙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도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게 뭡니까? 이거 괴물 공수처. 네, 공수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 패스트트랙을 막으려고 온몸으로 이렇게 막아낸 우리의 이 당직자와 의원들이 범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도록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처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맞아요, 선진화법. 이제 싸우는 거가 이제 안 되게 됐죠. 근데 걔네들이 빠루 들고 설치했는데 그럼 어떻게 안 막냐고 그거를. 근데 그 막았다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나라의 법은 이제 완전히 거의 죽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고로 국회 나경원 의원 유죄 나오지 않았어. 근데 근데 그거는 의원직 상실령은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아닌데 네. 어쨌간에 너무 선거법이 아니어서. 그것도 너무 웃겨. 그게 법이라는 게 그렇게 깐깐하게 적용할 거면 지금 이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난 너무 궁금하다니까 이게. 정말. 맞아요. 그때 몸싸움이 같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같이 했고 우리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벌금이랑 나온 거 보면요. 우리만 너무 셉니다. 너무 그러니까. 가혹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당 생활을 하면서 당시에 좀 알게 됐던 많은 분들이
이때 그렇게 같이 지켜내려고 정말 몸을 다해서 이렇게 지켜내려고 했는데 그분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또 가족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한 5년 넘게 걸렸잖아요. 네.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다 우리 당원 동지들이에요. 2019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게 2025년쯤 뭐 그 정도의 판결이 났는데 아니 그동안 판결 안 하다가 뭐 했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법원이나 뭐 그쪽에서 그냥 뭐 목줄 잡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좀 뭐 한번 이걸로 목줄 당기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예요. 이건 진짜. 맞아요. 진작에 이거는 무혐의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애국기업 환신골드 봄맞이 특별 1+1 행사를 시작합니다. 50년 전통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010-9699-114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1+1 혜택 안내드리겠습니다. 웰콩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나경원 의원 고생 많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무혐의가 나왔고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 당의 동작이라는 어려운 지역구를 지킨 실력 있는 정치인인데, 대단하죠. 너무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어요. 네. 나경원 의원이 앞으로 우리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박수영 의원도 구포시장 온다는 한동훈한테 쓴소리를 했네요. 그렇게 얼쩡거린다고 선거 못 이긴다. 나는 한동훈 어차피 내 지역구도 아니지만 근처에 와도 안 나간다. 근데 사실 박수영 의원이 그동안 한동훈한테 대놓고 이렇게 쓴소리를 하거나 비판을 많이 하던 스타일은 아니에요. 점잖아, 네. 점잖아. 근데 이제 제명을 당했는데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서문시장에 침 바르고 구포시장에 기웃거리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원래는 그렇게까지 한동훈을 싫어하지 않던 의원들도 점점 더 싫어해지고 점점 더 학을 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네. 그리고 저는 또 참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이제 민심 투어를 하겠다. 네. 그 얘기 나오기 바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전국을 돌겠다. 시장도 다니겠다 또 지금 그러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총선 때 윤 전 대통령이 민심 투어 하겠다. 그때 우리가 또 여당 프리미엄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이렇게 또 한동훈 씨가 이렇게 전통시장 다니던 거. 저는 그게 좀 겹쳐 보입니다. 또 그런 이탄을 또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참고로 민심을 살펴본다고 해서 뭐 시장에 가는 거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래도 좀 인지도 조금만 있으면 다 그냥 다 몰려요. 그래. 그 민심을 살피는 길이 아니에요. 민심이 진짜 여론조사를 네가 돈 주고 하든지. 그리고 민심을 살피려면 팬클럽 동원을 안 해야죠.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서문시장 상인들이나 구포시장에 장보러 오신 분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진 찍고 셀카 찍고 네 뭐 이렇게 쇼하고 보여주려고 팬클럽에서 일주일 전부터 홍보하고 관광버스 대절하고 동원하면 매번 그 얼굴이야. 그 선글라스 낀 할머니들 나 이제 얼굴 다 알아볼 것 같아. 그분들이 서울에도 있고 서문시장에도 그 얼굴이고 제가 장담하는데 구포에도 그 얼굴들이에요. 맞아요. 전 심지어 센터가 딱 몇 명인지 대충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서 계속 만나면 되지. 그게 무슨 대구의 민심을 듣고 이 부산의 민심을 듣는 거예요. 참고로 선글라스는 그 얼굴을 가리기 위한 수단인데 뭐가 좀 자기도 민망한가 본데요. 그럼. 이게 무슨 민심을 듣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죠, 진짜. 좀 말씀을 좀 길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짧게 하지 말고 뭔가 뭐 준비된 말씀을 좀 해봐 주세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원래 말을 별로 많이 안 하고 싶었는데 목이 안 좋아서 너무 네. 짧게 치고 빠지시잖아요. 이렇게 방송 날로 드실 거예요? 네? 서울대 나오면 이렇게 방송 날로 보고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서울대 법대 한동훈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서울대 의대는 뭔가 다르다는 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의학은 3분 진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네. 정말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다가 AI한테 뺏겨요. 영남 지역에 이렇게 영남 지역만 골라서 이렇게 간보는 정치를 하는 거는 최악이에요. 사실 한동훈이 만약에 한동훈이 만약에 그 민주당 애들이 이런 행태했으면 아마 누구보다 그 거품 물고 욕했을 인간이 자기가 이제 그 상황 되니까 이러고 있잖아. 너무 추한 거야 이거는 정말. 근데 이런 영향가 없잖아. 안 웃잖아 사람들이. 아니 영양가 있어요. 진짜? 좋은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평소에는 수도권 거리다가 지 불리해지니까 영남 기웃거리는 거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에는 근데 어디 나간다고 다 이제 밝히는데 왜 한동훈은 아직도 안 밝히는가? 근데 그 안 간을 봐야 밝히는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이유 때문인 건데 또 우리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밝히면은 국민의힘에서 총력을 다해서 못 나오게 저지할까봐 지금 얘기 안 하고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아니, 좀 솔직하게 사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나중에 밝혀도 총력으로 저지할 거야 우리는. 근데 그때 저지하는 거랑 지금 저지하는 많이 다르나? 차라리 지금이 더 낫지. 지금 저지하면 대비를 좀 할 시간을 주는 거잖아. 지금 말해 지금. 그리고 옛날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간 때문이야라는 게 있었는데 한동훈은 간 때문에 망한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별로구나. 지금 말하나 나중에 말하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보궐이 뜨는 지역을 이기기 위해서 당연히 센 후보를 내야죠. 그렇죠. 그럼요. 그게 한동훈을 특별히 견제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죠, 진짜. 아니 근데 정말 그러니까 온갖 이유를 갖다 대도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런 거야. 지금 뭐 밝히지 못한 이유는 여기 나와도 안 되겠고 저기 나와도 안 되겠고 지금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뭘 지금 그래? 말도 안 돼 진짜. 그리고 합당한 방법으로 후보가 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그건 사실 좀 멀리 간 얘기긴 하지만 정말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고 싶었다면 애초에 수사를 바로 받고 정보 공개하고 명백히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는 걸 밝힌 다음에 출마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은 다 보내놓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버스 동원하고 그리고 또 그 버스 타고 오신 그 팬분들은요. 그 시장에서 무언가 또 이렇게 물건들을 좀 사갑니다. 그러면은 사실 좋은 거 하나는 있죠. 그 상점에 활기가 돌았다. 이제 그런 거 하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전국 다니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팬분들은 어디 전국에 다닐 때마다 버스비 내야 돼. 거기서 또 물건 사야 돼. 그렇죠. 네. 정말 뭐 팬질이라고 하나요? 덕질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왜 뭐 포켓몬이든 뭐든 뭐 사 모으는 거 있잖아요. 네. 돈 정말 많이 들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그 비싼 티켓도 샀잖아. 몇만 원짜리. 그러니까요. 샀잖아. 지금까지 책 샀죠. 책도 샀지. 그다음에 콘서트 샀죠. 뭐 그리고 또 그분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콘서트 또 토크 콘서트 했더만요. 그런 것도 그렇죠. 샀죠. 관광버스 샀죠. 탔죠. 그다음에 선물시장에서 물건 샀죠. 계속 돈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피켓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이 자기 주제에 걸맞지 않게 꼭 광역단체장을 나가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서 뭐 구의원, 시의원 같은 것도 얼마든지 그거에서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근데 김경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 구의원인데 훌륭하게 언론 지명지상을 장식하잖아. 그러니까 한동훈도 자기 집 근처에서 그냥 구의원 시원 나 그러면 오히려 있잖아요. 한동훈이 이런 면이 있었냐고 오히려 인기가 오를 수도 있다니까. 왜 광역단체장만 주장하는 거냐고. 난 아니라고. 지금은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거죠, 한동훈은. 국회의원이야? 네네, 국회의원 그건 하려고 더 안 하는 되지. 거고. 국회의원은 절대 안 되지. 무슨 국회의원이야 얼어 죽을. 절대 안 돼. 난 이건 절대 막을 거야 나는. 이건 안 돼. 그 김경은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입니다. 김경 시의원. 제가 미안.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팩트는 제가 체크해드리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순데렐라님이 슈퍼챗으로 서민 교수님 구박하면 공격하면 나 탈퇴할 거라고 하셨는데 금요일은요. 순데렐라님 제가 순데렐라님 너무 자주 봐서 좋아하는데 서민 교수님 구박하는 재미로 방송하는 날이에요. 서민 교수님 제가 구박 안 하면 허전하죠. 난 마조이스트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아내한테 그 때려달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그 무슨 별말씀. 그런 맞아요. 이야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으면요. 웃어야 할까 울어야 할까 되게 표정 관리가 지금 안 되는 방송이에요. 마조이스트는 취향이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순데렐라님이 동대표부터 해라라고 보내주셨는데 동대표. 근데 순데렐라님 그러면 타워팰리스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이 동대표하면 타워팰리스는 동대표 안 될 수도 있어 한동훈이. 이거 어려워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MBC 나가가지고 네. 터키 이스탄불 시장 해라. 왜냐하면 터키가 그 튀르키예가 모발 이식으로 진짜 유명한 나라거든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MBC 앵커가 진행자가 빵 터지면서 한 1분 정도 방송이 정지되더라고요. 네. 튀르키예를 추천합니다. 우리 형제의 나라잖아요. 근데 튀르키예가 6.25 참전국이고. 그 의대 출신이라는 말인데 저기 모발이식은 한국이 더 잘하는. 더 잘해요? 정말. 제 친구 한 명, 동창 한 명도 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 했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 참 착잡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우리나라 이 사법 질서도 지키고 삼권 분립을 좀
지켜내고자 단식 투쟁하죠. 온몸을 던져가지고 지금 방어하고 있고 정말 국토대장정이라도 할 그럴 각오로 하고 있는데 그냥 시장 다니면서 팬몰이를 하면서 우리의 진영을 흐트러뜨리는데 정말 그분에게는 우리나라의 이 미래 그리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런 모든 큰 아젠다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팬놀이에 불과한 것인가 너무나도 가벼워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솔직히 실망스러워요. 아니 일단 지 입으로 지가 한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가 비대위원장 때 당선돼도 무소속 절대 복당 없다라고 맞아요. 아주 라디오를 틀었거든요. 매일같이. 맞습니다. 그래놓고 지가 무소속돼서 당에 돌아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그러니까 한 지금 그리고 까먹었다, 불법 말이 출판 있습니다. 기념회 하지 말라 이러면서 저 처음 출마할 때 다 서약을 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공천 받으신 분들 있죠. 이른바 친한계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합동 북콘서트였나요? 합동이었나요? 맞아요. 네, 그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막 5만 원짜리 이만큼 뭉탱이로 막 봉투에 넣어주고 막 그거 넣고 하는 게 뭐 언론사에 또 막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적어도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걸 자기들이 안 지켜. 이게 맞아요. 말이 되냐고요. 맞아요. 와일드로즈님 슈퍼챗으로 월 서비스 탭 장해찬 장해찬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와일드로즈님. 네, 더 힘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있잖아요. 윤리위원회 이제 새로 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제명만 하면은 한 우리를 이제 옥죄했던 모래주머니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모래주머니를 없앴더니 세상에 그동안 숨어있던 더 큰 모래주머니들이 왕창 이제 나와가지고 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데 대체 이건 언제 끝나냐? 좀 우리가 진짜 3개월밖에 안 남은 진짜 우리 지방선거 어떡합니까 이거 맨날 이렇게 당내 싸움만 하다가 말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진짜 민주당이 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적이야 우리가.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 모래주머니 하나만 딸랑 잘라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고구마 줄기인 거예요. 하나 멋진 표현. 꺼냈는데 막 이만큼 딸려오는 거죠. 아직도 딸려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우리 당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지도부가 없어지고 또 비대위 생기고 떴다방 연속으로 10수년 있던 이 모든 이 잘못된 기간들에 썩어있던 고름이 지금 한꺼번에 다 출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목도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 뭐 그냥 고름이 하나 있나 보다고 쭉 짰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암세포인 거죠. 종양인 거죠. 안에 막 전이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하다 못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옵니다. 다른 어떤 그 우리 쪽이 아닌 언론사의 유튜브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 제목이 당직자도 말 안 듣는네, 뭐 들어누웠네, 뭐 이런 식의 그런 제목이 나와서 이제는 우리 당 안에 있는 당직자들까지 욕먹이는 이런 고약한 썸네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당 속에 모든 게 다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다 비토를 던지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배현진 의원의 법원 판결을 딱 보고 어저께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와 진짜 온 우주가 다 장동혁을 향해서 들어눕고 있구나. 그러니까 반대로 들어눕고 있구나.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